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아침 이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파란비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빨간 불빛들 내고 있는 이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약품 관련주들 먼저 좀 둘러볼 텐데요. 국산 신약의 새 역사가 쓰여질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국산 신약 31호, 유한양양의 항암제 렉나자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 세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1차 치료제와 비교해 봤을 때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면서 향후 1차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유한양행이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지금 일부 다른 종목들에게까지도 전이되는 모양새인데요. 한미약품 1%대 상승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4%대 강세입니다. 의약품주가 일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에는 지금 파란 불빛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을 이렇게나 크게 끌어내리는 건 역시나 반도체주겠죠. 반도체주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5만 전자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대 약세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7만 닉스로 주저앉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낙폭 좀 대부분 축소를 하면서 8만 원 선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보합세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하락하고 있는 곳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대부분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고 특히 이 미국의 전기차 대표주들 동반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을 최대 20%까지 지금 줄일 수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간밤에 테슬라가 6%대 하락을 했고요. 또 리비안, 루시드 그룹 역시 5에서 7%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첨보가 1%대 하락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도 지금 동반 약세입니다. 세비캠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훨씬 더 짙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전략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장 극과 극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에는 일단 하락세가 좀 짙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의약품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신약 기대감 역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약품 0.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관련주들도 1%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이 참 연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하락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일복 관련주들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관련주도 오늘은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 관련주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화학 업종 자체에 지금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화학 업종 2%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의약품 관련주들이 빨간 불빛들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의약품 관련주들 이 강세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의약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일단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보통 지수 빠질 때 제약바이오가 좀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띄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지수 빠질 때는 좀 강한 모습을 지수 대비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모두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국내 신약 이제 38호가 될까요? 아마 그 레이저틴, 네, 그 렉나자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렉나자가 그 하는 이 항암제 시장이 의약 관련된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입니다. 가장 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한 과거에 그러니까 연초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뭐 치료제 관련주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뭐 주가의 강세를 보여줬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약에서 실제 소위 말하는 실적이 나오는 업종으로 나오는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좀 물론 이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좀 많이 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나마 올해 가장 크게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굉장히 큰 시총을 넘는 수준의 이중항체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치료제 관련돼서 이 기술 수출이 나왔고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는데 1조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러니까 일단 내년 2023년에 대거 특허 만료되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ABL 바이오를 필두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유한양행,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 종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딱 그 주식의 소위 말하는 주식이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잖아요. 네. 거기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성장성이 있는 테마라기보다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대감으로만 갔다면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도 좀 관심 있게 충분히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 소식들은 사실 좀 잘 안 들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기에 급급했던 게 좀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슬슬 다시 뭐 신약 개발 소식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제약 관련주들, 의약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도 지금 유한양행의 이 항암 신약,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사실 작년 또 올해 계속해서 제약주들이 좀 눌려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슬슬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바이오시밀러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예 국가 주도적으로 좀 바이오시밀러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데 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결을 같이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지금 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슬슬 중장기적으로 좀 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의약품 관련주 내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좁혀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전기차가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다면,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원의약품, 원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가격 협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부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 자체가 6%에서 8%까지 대거 확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 소위 말하는 유럽 EMA하고 HMA, 이게 다 유럽 연합에서 승인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상호 교체돼서 사용 가능하다는 공동 성명을 유럽에서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추가적으로 임상 시험만 통과하면 원 의약품과 상호 교환하게끔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미국의 그 마이클 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레드테이프 제거법이란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당연히 원 의약품보다 가격 자체가 이미 30% 내에서 40%까지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효과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 휴미라가 연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에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데, 휴미라가 뭐 연간 25조 규모의 매출이 나오는 약인데, 휴미라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대거 뭐 얀센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그 약품을 내년에 2023년에 대거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 셀트리온이 시장 점유율을 5%만 차지해도 매출 1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년 24%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원료 의약품은 국내 자급도가 24%에 불과하고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75% 정도를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환율 상승분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은 워낙 전체 완제 의약품 25조 대비 비중이 낮아서 이 환율 상승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금리 관련돼서도 이런 아까 말씀 주신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회사나 전통 제약사들은 신용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회사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물론 대형 제약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 말씀드리는데, 이런 회사들은 바이오 의약품 관련돼서 신용도도 높고 회사채도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금리에 관련돼서 상당히 영향이 적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고금리 관련된 부분, 고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사들한테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격 장려 정책을 아까 미국과 비슷한 뉘앙스의 그 법안을 엄청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장려 정책. 왜냐하면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하는 효과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원가 부담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Q 물량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셀트리온보다 뛰어들었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반도체를 잘 만드는 물론 제조 공법은 다르지만 워낙 위탁 생산해서 물건을 잘 만든 제품을 잘 만드는 거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에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 이제 새로 취임한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이제 신규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투자도 앞당기고 있고 사실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자체도 계속 앞당겨서 그 공장을 선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지금 자체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자체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뭐 국내 바이오시밀러 지금 뭐 대형주들만 해도 벌써 몇 개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 중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규모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한테 많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많이 공급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 말씀 주신 이 소위 바이오 시밀러 산업도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가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력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생산 수율이 잘 나와야 되죠. 그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회사 정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인데 셀트리온은 자금력에서 삼성한테 게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오히려 이런 위탁 생산보다는 오히려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측면,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복제약을 만드는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 업계의 TSMC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위탁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레퍼런스에 최근 들어서 앞다투어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빅파마 20개 중에 9개 이상이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셀트리온이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기술력 차이도 크게 지금 왜냐하면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일단 휴미라만 봐도 휴미라의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보면 오히려 휴미라 관련된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을 소위 말하는 셀트리온은 점유율 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점유율이 10%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는 뒷단에서 위탁 생산해서 제품을 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이 더 셀트리온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엄청나게 삼성 그룹사 측면에서 밀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지금 글로벌 사실 이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론자를 제치고 지금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자체는 반도체가 TSMC에 조금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차라리 바이오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바이오의 TSMC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약세 업종은 정말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철강 관련주들 지금 좀 한 1%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철강금속 관련주들의 약세는 다시 또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 영향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은 철강 업종 입장에서 상당 부분 좀 주가에 선반영, 물론 오늘 주가는 부진하다고 보고 있지만 상당 부분 선반영된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 경기의 20% 정도를 철강이 차지하니까 중국 경기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큰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질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철강도 화학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수요 공급단에서 이 스프레드 마진이 제일 중요한데 엄청나게 중국의 저가 철강제가 유입된 부분은 굉장히 공급 감소를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에서 상당히 줄어들며 평균 판매 단가가 가장 원자재 단 철광석이 100불도 깨졌는데 지금 다시 100불 회복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중국 저가 철강제 유입으로 평균 판매 철강 단가가 낮아지는 게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 마진 구조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다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전환에 따라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관련되는 정부 지출 관련된 투자거든요. 철강은. 그래서 인프라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인프라 수요는 다소 확대가 되고 있고 에너지 믹스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믹스 다변화된다는 얘기는 모두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 에너지 관련돼서는 철강제가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고요. 철강제는 인프라에 필요한 가장 기초 소재입니다. 그래서 철강제는 생산에 용이하고 공급 레퍼런스가 많고 조단위 캐펙스 투자가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회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철강 관련주들도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직격탄을 맞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이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제약사인데요. 대웅제약이고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이 이 위 관련된 질환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 다변화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체 개발 신약입니다. 35호인데 팩스쿨루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7월 달 출시돼서 이제 뭐 매출이 200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팩스쿨루가 하는 이 치료 이 PCAB 제제가 기존의 PPI 제재를 뛰어넘는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팩스쿨루가 앞으로 매출이 200억대에서 머물지 않고 1000억대 가까이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K 이노엔의 그 소위 말한 경쟁사가 이 관련돼서 지금 1,500억 가까이 위식도 질환 치료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캐시카우인 이 보툴륨 톡신이 유럽, 뭐 독일, 오스트리아 관련돼서 워낙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요. 거기다 신약인 팩스쿨루와 엠블로라는 당뇨 치료제까지 신약에 대한 모멘텀과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나보타, 이 소위 말하는 보툴륨 톡신의 나보타 매출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중국 판매 승인까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나보타 매출이. 그래서 대웅제약은 대형 제약사 중에 좀 매출가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지훈 대표의 탑픽 종목 대웅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웅제약 저희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내일 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때인데요. 자,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꼽혔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참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화장품에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 대체 뭘까요? 네,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업종은 누가 뭐라 해도 이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과 EU의 상임의장이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코로나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업종들 중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봉쇄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군들로 화장품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화장품 수출 정도가 3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만 지금 코로나 봉쇄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잦아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코로나 시국 동안에는 다들 화장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되면서 실적 면이라든지 당연히 주가에도 타격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슬슬 조금 관심 다시 챙겨볼 때가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대체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토니모리가 꼽혔습니다. 어제 장중에 12%까지 올랐다가 장 마감할 때는 한 6%대 상승 마감했던 토니모리.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3%대,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토니모리가 꼽혔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많고 많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왜 토니모리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면 이 토니모리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뭐 시초가로 공략하에 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의 종목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토니모리처럼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떠 있는 종목군들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11분기 만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토니모리가 어쨌든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토니모리가 어쨌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때 11분기면 이게 연결로는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회사인데 이제 별도 기준으로 흑자가 나왔었던 이유는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원 부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율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주력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티놀 라인이 뭐 소비자들에게 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토니모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뭐 MZ 세대에 맞춰서 타겟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니모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타개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중국의 봉쇄 완화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근데 이 왕세자가 방문하고 이제 사우디로 돌아갔고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사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의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생각보다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인도나 사우디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공략한다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쪽에 대한 메리트도 토니모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화장품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우디에 매장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우디에 실질적으로 매장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산업적 구조를 이용해서 산업을 성장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화장품 쪽은 분명히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가 지금 이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화장품 기업들이 이미 실적적인 부분의 개선을 가져오면서 이 로드샵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봉쇄가 완화된다거나 내년 양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봉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이 토니모리가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은데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형태로 종목을 좀 판단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겠죠. 그런 만큼 지금 관심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토니모리 지금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토니모리 가격 전략 자체를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지금 토니모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뜻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쨌든 종목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종목을 오랫동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뭐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매집해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내가 좀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래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된다면 뭐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시각 좀 좁혀서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 5,500원 저희가 제시를 받았고요. 손절 대응은 3,7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짧게 보고 좀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토니모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1% 내린 2,39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지속 우려가 계속되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종일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2,392선까지 밀려난 뒤에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서서히 낙폭을 벌리면서 현재 다시 2,400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는 상황, 오늘로 3거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자극하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2,844억 원, 외국인은 1,40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조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가 LG화학을 제치고 지금 1%대 상승하면서 시총 5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찬바람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늘 다시 5만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0.3%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옴시티 수주전 참가 소식에 강세였던 네이버 하루 만에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죠. 이에 따라서 성장주인 네이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현재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81% 내린 72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후 2시까지는 725선 좀 지지되는 듯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무렵부터 낙폭을 급하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72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1,663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대 하락한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 상장된 이 대형 게임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게임주들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코스닥 게임주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2%대 하락하면서 42,3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역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인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현재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24,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게임주인 펄어비스 오늘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3%대 하락하면서 44,150원 선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은 좋은 부분은 코스피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은 플러스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한 점심 낮아서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아침에는 매도가 우위였습니다만 이제 플러스 바뀌었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늘 거래소, 코스닥 둘 다 현물 쪽에서는 양매도를 쳤습니다. 이 지금 3거래일째인데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작은 매도 규모로도 지금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2차 전지도 어제 이어서 또 빠지고, 그다음에 IT 섹터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도 빠지고, 그다음에 증권주도 빠지고 건설주도 빠지고 철강주도 빠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랑 느낌은 어제보다는 좀 더 안 좋은 느낌이죠. 왜냐면은 어제는 그래도 호텔, 카지노, 관광, 여행 이쪽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는 막 4%, 5%, 6%대 이렇게 강세 흐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종목들이 8%씩 떨어지는 이런 삼보모터스 같은 애들도 보이고, 이거 말고도 4% 정도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코리아나도 어제 좀 움직였다고 3% 빠지고, 아모레지도 4.7%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빠졌는데, 이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빠질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어제 홍콩은 5% 급등했으니까 조금 1.6% 조정받는 거는 5% 올라간 거에, 우리나라도 5% 올라가면 1%, 2% 빠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5%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빠지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일단 중국 시장도 오늘은 강보합, 약보합 별로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2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시장은 소폭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일단 코스피가 1.5%인가요? 일단 종가는 1%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 거의 근 2% 정도 빠지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계속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려야 돼요. 여기 61선 라인, 여기서 좀 돌려줘야 되고, 코스피도 일단 121선 라인하고 61선 라인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일로 내려오는 것도 좀 억울하죠. 다른 나라는 안 빠지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집니까? 어제 좀 억울하기는 한데,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여기 일단 지지 라인을 찍고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찍으라고 하죠, 뭘. 그래서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일단은 지금 선물 지수는, 선물로만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은 미국도 빠져도 마이너스 0.1 이 정도 수준이고,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에 있었습니다. 나스닥 다우가 지금 선물 지수가 플러스에 있으니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 저점을 찍고 움직일 텐데,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크게 빠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 증시도 크게 빠질 생각이 없는데, 만에 하나 나스닥이 저점이 깨지고 11,000이 깨지고 일로 떨어진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갑자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만 다우존스가 여기 20일 라인을 깨고 이쪽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약하고 더 많이 빠지는 증시죠. 그래서 만약 얘들이 깨진다 싶으면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결론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서 빨리 이거를 들어 올려야지만 산타랠리를 뭐 얘기가 나오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 이번 주 내에서 회복을 못하면 산타랠리는 없습니다. 이걸 회복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의 저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러면 산타랠리가 없으면은 시장은 망한 거냐? 아닙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나스닥과 다우가 급락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면 그러면 테마 장세가 만들어져요. 테마 장세는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 계속 강하게 움직인 것처럼 일부 테마주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원하는 그런 산타랠리가 오려면 일단 나스닥이 강하게 여기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거를 반드시 넘어가 줘야 돼요. 750선, 코스피는 2500선. 그래야 뭐 연말까지 한번 땡겨주는 흐름이 나오지,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테마 장세, 일부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어제는 무슨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움직이듯이,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우주 항공 테마 갑자기 움직이듯이, 이런 이제 갑자기 그 이제 막 급등하고 그다음에 또 급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는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는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매매하다가 물리는 게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오늘 좀 느낌은 좀 별로였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내에서 좀 좋은 느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느낌은 이것만 나오면 됩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나오고 나스닥도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주는 흐름. 일단 요 흐름이 이번 주 안에서 나와주는지 안 나오는지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서는 테마주가 강하게 맞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죄다 다 떨어졌어요. 어제 마치 그 AI 조리독감 관련주 움직이듯이 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원래는 당초 11월 30일이었죠.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내년에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어디 어떤 뭐 이제 그 유튜버들이 이제 애플페이 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걸 봤는데 일단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 보실 필요 있는데,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개인들이 물렸기 때문에 한 며칠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이제 매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애플페이 관련주 쪽으로 이미 급등이 나온 거는 위니아입니다. 위니아인데 이게 이제 애플페이 공식 서비스 인증센터 뭐 이런 걸로 이제 급등을 상한가를 갔거든요. 어쨌든 애플페이 관련주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단 좀 시간 좀 두고 보고 좀 길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투어. 여행 관련주인데 그래도 오늘 시장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잘 강하게 움직여주죠. 그래도 기관들이 좀 사서 그래서 그런지 일단 개인들이 좀 팔았네요. 여행 관련주인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계속 이쪽 오늘 그래도 관광 섹터들은 좀 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조정받으면 사실 이런 쪽이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은 매매할 때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장에서는 안전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는 파라다이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수급이 좋아서 오늘도 별로 안 빠졌어, 다른 애들 비하면. 근데 막판에서 지수가 밀리니까 흔들렸는데 오늘도 개인들만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애들을 계속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좀만 반등 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종목은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9.3%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좀 별로였으니까 75점 미, 매수포인트 75점 미,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